자, 가겠습니다. 종별 변경하고 등록 기준하고 등록의 성격 있죠. 이게 일단 기본 이제 기억하실 내용인데, 등록의 절차는 보정과 등록과의 순서는 기억해야 됩니다. 등록이 먼저입니까? 보정이 먼저입니까? 등록이 먼저죠. 그리고 등록 기준도 기본은 결자 실사, 결격 사유자가 아닐 것, 자격을 찾아갈 것, 실무 교육을 이수했을 것, 그리고 사무소를 확보할 것, 네 가지를 가지고 아셨죠?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종별 변경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종류를 바꾸는 거죠. 종류가 뭐였어요? 공인중개사인 경우, 법인인 경우 이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부칙상의 경우는 예외적인 거고, 그러면 종별을 바꾼다라는 게 어떻게 공인중개사가 법인이 되겠어요? 공인중개사인 자가 법인의 대표가 된다는 거고, 법인의 대표였던 자가 공인중개사인 경우로 아셨죠? 개업한다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종별 변경은 원칙이 뭐였죠? 신규 등록이었죠. 그래서 하나만 짚어볼까요? 77페이지에 옳은 것은 그랬죠. 등록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보세요. 자, 1번 소공은 컷하시고 등록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등록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이중 소속이 되니까 안 돼요. 두 번째,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등록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맞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확인사항이 보정 설정입니다.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말이 안 되죠. 등록은 누구 소관 업무다? 등록관청이고, 자격과 시험은요? 시도지사 소관 업무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첨부하라 그랬죠, 아까? 제출하는 게. 5번 중개사무소 등록한 계공의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 등록 전 어쩌라고? 반납해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안 어렵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78페이지 보니까 등록신청서 보이시죠? 등록신청서의 제목이 뭐예요? 또 그러니까 등록신청서가 동시에 인장등록신고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때 동시에 뭐도 한다? 인장등록도 한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우리가 일신전속성 등록은 대인적 처분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금지하고 있는 게 몇 개 있더라? 4개가 있다 그래서 그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 대여를 말합니다. 4가지 해당이 되면 뭐 다 풀 필요 없어요. 4가지가 되면 등록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하고 몇 대 몇? 1대1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번 보니까 82페이지에 등록이 나와요. 자, 등록, 무등록자 그러는데 우리가 처음에 등록을 신청했죠.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며칠이었죠? 7일 이내에 등록에 통지를 받고, 통지를 받으면 보정을 설정해야 되고, 그죠? 보정을 설정했는지를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만다. 등록증을 교부하죠. 등록증의 교부를 받으면 업무를 개시할 거고, 맞죠? 업무를 개시하고 뒤에 업무 개시, 업무를 개시합니다. 업무를 개시하고 업을 하다가 뒤에 개공이 사망을 했다. 사망. 그리고 법인이 해산을 했거나, 그 다음에 폐업을 했거나, 그 다음에 등록의 취소라는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이때부터요. 그러니까 개공이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등록의 통지를 받은 때가 등록한 때. 이퀄 뭐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때죠. 따라서 등록의 통지 전에 업무를 개시한 경우, 다시 말해서 등록 신청 단계에서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개공입니까? 무등록자입니까? 무등록자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의 통지를 받은 자가 보정 없이 업무를 개시했다? 무등록자다, 개공이다.
개공이죠. 그 다음에 이때는 무보정 뭡니까? 그렇지. 입에다 붙여요. 무보정 상치, 무보정 상치. 그 다음에 등록의 통지를 받은 자가 등록증 교부 전에 업무를 개시했다. 개공입니까? 무등록자입니까? 개공입니다. 다만 등록증 교부를 안 받았다는 말은 등록증이 걸려있지 않겠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 그리고 사망했거나 해산했거나 폐업했다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등록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고 난 이후에 업무를 계속하면 뭐라고? 무등록자입니다. 무등록자다 그러면 세 가지는 기억하시죠? 몇 대 몇? 무등록자는 3대 3입니다.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에 대한 보수 직업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그죠? 50만 원 X 밑에 거. 그 다음에 무등록자의 중개로 체결된 거래 계약은 유효다. 이렇게 세 개. 3대 3 보수 X 거래 O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83페이지에 무등록 중개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가 무등록자고 2번 제재는요 3대 3. 3대 3이 뭔지 알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죠?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 행위의 효력인데 그 밑에 줄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4번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에 대해서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판례는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맨 마지막 줄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상의 이제 결격 사유. 자, 결격 사유는 법 제10조에 결격 사유가 나옵니다. 결격 사유의 그 첫 번째 효과를 보시면 앞에 10조 1항이 뭐라 됐습니까? 등록할 수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결격 사유는 등록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결자 실사 있었죠. 등록 기준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동그라미 2번 있습니다. 2항이죠. 2항 제1항 1호에서부터 제11호까지 이게 내지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뜻입니다. 1호 내지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소금과 중개보존이 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고용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아니라면 결격 사유자만 아니라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관청은 결격 유무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둘 다 끄고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맨 마지막 줄 있죠? 사망의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자 실사 그럴 때 우리가 결격 사유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증명할 필요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자는 아니고 우리가 증명할 건 실사예요. 기억나죠? 그죠? 그림 본 거 인상하시면서 자 그러면 결격 사유의 효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1번 2번 있죠? 1번 2번을 딱 묶으면 이게 뭐예요? 제한 능력자예요. 보고 있죠? 8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제한 능력자고요. 3번은 파산자입니다. 4번 5번이 수형자고 그 다음에 6번부터 저 밑에 11번까지 앞에 뭐예요? 이 법 돼 있죠? 이 법에 의한 처분입니다. 까지. 그래서 자 가죠. 그리고 세 번째 결격 사유자가 되면 등록은 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 그죠? 등록은 어떻게 될까?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 묻는 거. 결격 사유자의 행위는 무등록자의 행위에 해당한다. OX. 결격 사유자 행위는 무등록자의 행위에 해당한다. X죠. 결격 사유는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거고요. 취소 처분을 받고 나면 뭐야? 무등록자죠. 그러니까 결격 사유자의 행위가 무등록자 행위는 아닙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될 뿐이지. 그래서 요 세 개.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격 사유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결격 사유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묶어보면 돼요. 결격 사유는 자격과 무관합니다. 자격과 무관하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자격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다 없다.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자격 취소하고 관계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결격 사유자는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거지 자격 취소 사유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시죠? 그래서 자격과 무관하다. 즉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종류로 가셔가지고 종류 큰 제목을 보면 제한능력자, 파산자, 수용자 이 법에 의한 경우까지 네 가지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 제한능력자 그럴 때 첫 번째 미성년자 있잖아요, 그죠? 미성년자가 딱 나오면 미성년자는 일단은 미성년자하고 그 다음에 이건 예외 있어 없어요? 예외 없다. 그러니까 성년 예외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몇 살이죠? 나이입니다. 연령 제한입니다. 연령 기준입니다. 몇 살이죠? 19세. 19살이 되면 그죠?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년 의제라든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또 법정 대리인이 있죠. 법정 대리인이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관계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저 결격 사유랑은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조건 몇 살 돼야 돼? 19 돼야 돼요, 그죠? 19.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이나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이 나옵니다.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법적 판단이죠. 그러니까 이건 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그 다음에 정신의학적인 경우하고는 관계없어요. 법적 판단이다 그러니까 가정법원에서 뭐 받으면 후견 개시 심판을 받고 그러면 뭐야? 이건 결격 사유자죠. 후견 종료 심판을 받고 그러면요.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딱 봤을 때 읽고 이해를 할 게 아니라 후견 개시 심판이란 말이 있는지 후견 종료 심판이라는 말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읽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능력의 항상 잘라 말씀드리는데 정신능력의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자 결격 사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좀 이상한 거죠, 그죠? 근데 정신능력의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하고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이러면요. 그러면 이제 결격 사유자죠.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아셨죠? 발급받아 첨부해서 제출한 경우다. 결격 사유자입니까 아닙니까? 결격 사유자입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볼 때는 정상인이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뒤에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받은 자 그러면요. 그때 벗어납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이 지문이 나오면 후견 개시 심판, 후견 종료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는지를 찾아야지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알죠? 그래서 이것도 읽으면서 공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딱 기계로 찾아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그럴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산자입니다. 파산자는 뭐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니까 언제 벗어날까요? 복권되면 벗어납니다. 복권되면. 그러니까 지문에 보통 오거든요. 복권을 신청했다. 복권 신청 혹은 채무 변제 이런 내용하고는 관계 있어 없어요? 관계 없어요. 요거죠. 여전히 이건 결격 사유자입니다. 그래서
복권되었을 때 지금 X라는 말은 그 적다 보니까 X를 또 집에 가서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복권 신청 안 했다는 말이 아니고 복권 신청을 했다, 채무 변제를 했다라는 말이 결격 사유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뭐라고 이 사람은 결격 사유자입니다. 뭐 될 때까지는 복권 될 때까지는 아셨죠? 그러니까 요거 순수가 이렇게 돼요. 봐봐요. 저게 이제 원래 파산 선고 받은 이유가 채무 변제 능력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채무를 매서 변제했어요. 변제하고 그다음에 뭐 했어요? 복권 신청했어요. 복권 신청해서 법원이 복권 결정을 내리죠. 그러면 언제라고 정상인이? 여기가 정상인이고 아직까지는 뭐예요, 이거는? 그죠? 결격 사유자요. 비정상인이 아니고 결격 사유자셨죠. 이렇게 구분하겠죠? 네. 그래서 파산 선고되고 그리고 복권 해가지고 근데 자동 복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복권 신청이라는 절차 결정 안 거치고 10년 경과 하셨죠? 그러니까 복권하고 10년 경과되었거나 그다음에 면책 결정을 받으면 이게 뭐죠? 정상인입니다. 예, 결격 사유자가 아니고 정상인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수형자입니다. 수형자라 할 때 일단은 그 대상형이 뭐라고요? 금고 이상이에요. 형법상의 형벌의 종류가 총 몇 개?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금고 이상이니까 뭐요? 사형, 징역, 금고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형, 징역, 금고만을 말하니까 벌금 나오잖아, 그죠? 벌금은 금고 이상입니까? 미만입니까? 금고 미만이죠? 줄 밑에 있잖아, 그죠? 그래서 사형, 징역, 금고 이상이 되는데 벌금은 그러면 결격 사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그런데 벌금이라도 결격 사유자가 될 때가 있죠. 언제? 두 개의 조건이 결합되면 공인계사법에 위반해서 금액이 얼마? 300 이상일 때는 뭐가 됩니까? 결격 사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합산선고입니까? 분리선고입니까? 분리선고까지 딱 3개 하셨죠? 이 법에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이다. 그리고 분리선고하여야 한다. 딱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결격 사유자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벌금이지만. 아셨죠? 금고 이상의. 그 다음에 실형 선고를 받고 나와요. 실형 선고를 받고 실형 선고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입니다. 그러니까 실형 선고를 안 했다. 선고를 해야 되는데 선고 안 한다는 게 뭐죠? 선고유예입니다. 선고유예가 나오면 무조건 뭐죠? 아닙니다. 그리고 형 선고란 유죄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시험 지문에 1심에서 항소 중에 있다 그러면요. 역시 이거 결격 사유자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두 개 다 기억하고 실형 선고 후입니다. 그러면 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선고하면 선고 효력은 유지돼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선고 효력이 소멸되면 그 즉시로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아셨죠? 그러면 실형 선고 다음 단계가 선고를 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집행이 됩니다. 형을 집행하든지 그 다음에요. 집행을 유예하든지 그러면 형을 집행한다. 즉 들어갔다는 거죠. 집행유예는요. 안 들어갔다는 거고 들어간 사람이 언제 나올까?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면제받으면 나옵니다. 집행 종료되는 경우는 언제? 형기를 다 채웠을 때. 만기 숙방이죠. 만기 숙방의 경우인데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미리 나오는 경우도 있죠. 가석방입니다. 그럼 만기 숙방과 가석방인데 가석방이 되면 다시 뭐가 지나야 되죠? 자녀 형기가 지나가야 됩니다. 가석방 자녀 형기가 지났다. 그럼 만기 숙방 자녀 형기 지나면 이게 종료죠. 종료되고 끝났습니까? 다시 몇 년? 3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에 잘 나오는 게 이거죠. 가석방 된 후 3년이 경과되었다. 결격 사유자다 아니다. 결격 사유자죠. 왜? 그죠? 그러니까 가석방의 경우는 항상 습관적으로 3보다는 길다 짧다. 길다. 아셨죠? 이거 잘 기억하시고. 수형자 부분에서는 이 지문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만기석방, 가석방.
그 다음에 면제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특별사면이죠. 특별사면되고 특별사면되고 면제되고 끝난 게 아니죠. 다시 몇 년? 플러스 3년입니다. 그런데 특별사면 나오면 일반사면 되는 경우도 있죠. 일반사면 되는 경우는 3년이 아니라 그 적시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사면 되면 소급해서 선고의 효력을 바로 소멸시킵니다. 선고 효력이 소멸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사면 적시이고,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했으니까 다음 단계죠. 집행유예는 형 선고했다 안 했다? 했다. 했는데 집행을 뭐 한다고? 안 한다. 그죠? 집행을 안 한다. 그러니까 집행을 안 한다고요. 이 유예받으면 유예 기간이 뭐 되면 경과되면 끝납니다. 유예 기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징역 1년형을 선고했어요. 징역 1년형을 선고했어요. 그럼 선고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네, 들어가야 돼. 그죠?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나와요, 그러면? 1년 초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 지나가야 되죠, 다시? 3년 지나가야 되니까 합의 4년이 지나가야 돼요, 그죠? 근데 징역 1년형을 선고했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대신에 집행을 들어가는 걸 만다고 안 한다는 거죠. 유예해 주겠다. 얼마 동안? 2년 동안. 그러면 얼마 지나가면 돼요? 유예기간 경과시야. 징역 1년형을 선고했는데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면 언제 벗어난다고? 유예 자꾸 5년이래. 유예기간 지나면 끝난다니까요? 그럼 몇 년 지나야 돼? 2년 지나가면 끝이에요. 아셨죠? 지킬 일이 있어요. 5년이면 무슨 5년이요? 집행유예는 뭐만 지나가면 끝나요? 유예기간만 지나가면 끝나요. 그러니까 주의하실 게, 우리가 잘 이걸 개념이 잘 안 쓰기 때문인데, 집행유예란 말은 형은 선고했어 안 했어? 했어요. 아셨죠? 형을 선고했어요. 형을 선고 안 한다는 게 뭐예요? 선고유예야. 아셨죠? 선고 안 하는 대신에, 아셨죠? 기간 단축 없이 2년이 지나면 검사가 기소했잖아, 그죠? 기소의 순수가 기소하니까 선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소 공소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게 면소시키는 게 뭐라고? 선고유예요. 선고유예는 아직 선고 안 했어, 아셨죠? 선고를 안 하고 2년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 있죠? 그 공소하는 거, 기소하는 거,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게 뭐라고? 이게 선고유예요. 2년, 무조건 2년 지나면. 이건 집행유예는 해당 형마다, 그죠? 맞는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이면 집행유예를 몇 년 하고? 2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지나가야 되는 기간은 얼마가 지나면 돼? 2년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유예 기간 경과시. 그런데 집행유예도 유예 기간이 경과되면 소급해서 선고 효력을 소멸시켜요. 그러니까 일반 사면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만 지나가면 끝나요. 일반 사면과 집행유예는 공통점이 뭐예요? 플러스가 없어요. 이해하겠죠? 몇 년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경우를 한번 봅니다. 다 보죠. 2015년도 그죠? 11월 2일입니다. 2015년 11월 2일 날 A라는 사람이 징역 3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가. 그리고 이 사람은 만기 석방이 됐습니다. B라는 사람은 2015년 11월 2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년 후 가석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년 복역 후에 특별 사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D라는 사람은 2015년 11월 2일 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랬을 때 A, B, C, D 네 사람 중에 올해 있잖아요. 2019년 10월 26일 날 시행되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기 칠판 저어서 여기 오는 동안 잊어먹은 거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잊어먹었어. 결격사의 효과에 보니까 저기 3번 밑에 뭐라 적혀있어요? 자격과 무관하되어 있죠. 그러면 결격 사유자는 시험 쳐요 못 쳐요? 쳐요. 다 칠 수 있어. 셀 칩일까요 고마워. A, B, C, D 그죠? 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그죠? 시험 친다 이건 우리 하는 말이죠. 그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그죠? 다요. 그러면 이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날이 언제겠습니까? 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형기 계산할 때는 무조건 초일을 산입하죠. 초일 산입은 같은 날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몇 년 뒤인지 모르지만 날은 알아요. 일단 11월 2일이라는 건 확실하죠. 그러면 자 A부터 갑니다. A는 언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요? 자, 3년 지나야 되죠. 그리고 다시 몇 년? 3년 지나야 됩니다. 합이 몇 년? 6년입니다. 그러면 언제일까요? 2021년, 그죠? 21년, 몇 월 며칠? 11월 2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B는요? B는 2015년 11월 2일 날 3년을 선고받았죠. 근데 1년 살았죠?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 2년 채워야 돼요. 그죠? 다시 몇 년? 3년. 합이 몇 년? 6년. 그러니까 똑같죠? 무슨 말입니까? 같은 날,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자는 만기 석방과 가석방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똑같다는 거. 자, 3번과 C가요? C는 언제입니까? 그죠? 1년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왔죠? 다시 몇 년? 3년. 합이 몇 년? 4년. 그럼 언제가? 2019년 11월 2일 날 시험 쳐요 못 쳐요? 또 시험은 쳐요 아셨죠? 시험은 그러니까 2019년 그러니까 자격증을 딱 따잖아. 11월 26일 날 시험 쳐가지고 11월 2일 날 되면 정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 발표가 11월 20 며칠이죠? 7일인가 나죠? 그럼 12월 4일 날인가 자격증 받아가지고 바로 뭐 하면 돼? 등록하면 돼? 알겠죠? 예. 그럼 이거는요? 1년 지나야 돼? 2년 지나야 돼? 3년 지나야 돼? 2년. 그죠? 2017년 11월 2일 날. 됐습니까? 일단 수영자 부분은 이게 계산되면 다 끝난 거예요.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계산 문제는 같은 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문이 2개 남아요. 2개 남아서 이제 계산하면 돼. 더하기. 주로 나오는 건 가석방의 이 경우하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하고 2개가 나와요. 계산 문제가. 나머지 다 하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갑니다. 어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 딱 드리는 내용만 보세요. 안 봐도 돼요. 그래서 교재 일단 가기 전에 교재 한번 볼까 그러면 일단은 다른 거 접어두고 결격 사유의 효과는 있잖아요. 등록을 못한다 맞죠? 고용할 수 없다. 등록은 어떻게 한다? 날려야 된다. 그죠? 취소해야 된다. 해결사 양정희부터 기하십니까? 예, 그거. 그리고 자격과는 뭐하다? 무관하기 때문에 결격 사유자도 공인인계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격 사유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증명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페이지 87페이지 보면 저 위에 뭐라 되어 있냐면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면 제출해야 됩니다. 뭐 공정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아셨죠? 외국인이라면 아까 보신 것처럼 내 외국인 간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1번 결격사유 종류 미성년자는 어디 19세 동그라미 하시고 나머지는 예외 있어 없어요? 무조건 안 돼요.
미성년자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는 딱 몇 살? 19살일 때만 됩니다. 87페이지 위에 있죠? 19 동그라미 하시고 프리한 19 이런 거 있대. 보니까 19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피승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뭐라고요?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밑에 박스 있죠?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결격 사유자, 후견 종료 심판을 받으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한정 후견인도 마찬가지고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4번 파산자는 뭐 되고 나면 복권되면 끝입니다. 복권돼야 되는데 복권 신청, 채무 변제랑은 관계가 없죠. 그리고 복권된다 그럴 때 복권 절차 없이 자동 복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이 경과되었거나 또 면책 결정을 받았거나 됐죠? 그 다음에 5번 금고 이상의 컷 맞죠? 금고 이상은 사형, 징역, 금고 해서 세 가지인데 그 벌금은 금고 미만이기 때문에 원래 결격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그런데 두 개의 조건이 결합되면 이 법에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이고 그리고 벌금은 합산입니까 분리입니까? 분리 선고라는 게 포인트까지요. 그리고 실형 선고를 받고 오른쪽 되어 있습니다. 실형 선고를 받고라는 말은 유죄 확정 판결입니다. 항소 중에 있다 그러면 결입니까 아닙니까? 결격 사유자 아니다 하셨죠? 항소 중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몇 년? 3년이 지나가야 되는데 가석방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2번 있죠? 오른쪽 페이지. 가석방 되는 경우는 가석방 후에 뭐요? 자녀 형기가 경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몇 년? 3년이 지나갈 거. 그러니까 가석방의 경우에는 3보다 길어요 짧아요? 길다라는 게 포인트고. 3번 집행면제 보입니까? 집행면제의 특별사면이 제일 대표적 경우인데 특별사면 되고 다시 몇 년 지나죠? 3년 지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일반 사면은 어디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적시. 일반 사면은 소급해서 선고효력을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언제 벗어나느냐 그러면 일반 사면 된 날부터 하셨죠? 적시입니다. 적시. 네, 법률 변경이라든가 형집행 시효 완성이라든가 요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6번 갑니다. 지금 사형제는 이제 이게 시효가 없죠? 사형에 해당되는 죄. 자, 그 다음에 갑니다. 6번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 집유다 하고요. 뭐 지나면 유예기간 중에 있으니까 유예기간 지나면 끝나죠. 예, 그래서 유예 집행유예다 그러면 두 개만 아시면 돼요.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했다 안 했다? 했다. 했는데 집행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지나면 끝난다. 딱 이 두 개만 하면 돼요. 예,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7번 두 군데 체크해 보시죠. 이 법 저법 이 법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 그리고 벌금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의 마지막 줄요. 합산입니까? 분리입니까? 분리 선고합니다. 그 다음에 8번 가겠습니다. 자, 이 법에 의한 처분인데 관계 이제 안 헷갈려야 되니까요. 자,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자격에 취소가 됩니다. 자격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몇 년일까요? 3년간은 뭘 못한다 그랬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조문이 애매했어요. 그래서 자격 취소된 후라고 있기 때문에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지금은 그냥 같은 날로 계산해 하셨죠? 그러니까 초일 산입으로. 그러니까 이게 표현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결국은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된 후 몇 년? 3년이죠. 그죠? 3년. 그러면 3년간은 무슨 사유다? 결격 사유라는 뜻입니다. 맞죠? 결격 사유는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 맞죠? 그러면 다시 몇 년 지나갈까요? 3년간입니다. 자, 여기서 표현을 잘 두 개 구분하면 돼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처분이 된 때는 항상 그 등록도 함께 취소해야 한다. X. O죠. 지금
항상이라는 부사가 딱 들어가면 어감상 이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격 취소가 결격 사유 맞죠? 결격인데 등록을 취소 안 하는 예외는 없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항상 뭐다? 등록 취소로 가야 됩니다. 하살표가 요렇게요. 이 방향으로는 꼭 갑니다. 요렇게. 그런데 문제는 등록 취소가 되면 자격 취소로 가느냐? 이건 그죠? 아니에요. 자격 취소로 이어질 수는 있어요. 아셨죠? 그런데 등록 취소된다고 자격 취소로까지 가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격 취소되는 사유를 보면 자격증을 양도했거나 대여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인데 양대 부정 네 가지는 다 자격이죠. 등록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또 하나 양대 부정이거든요. 기각할 때 아셨죠? 그냥 입에 또 붙여. 양대 부정인데 이게 뭐냐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다시 말해서 등록 취소가 된 이유가 아셨죠? 등록 취소된 이유가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저 결격 사유죠. 결격 사유로 인해 가지고 등록에 취소가 되었다면 그때는 뭐도 자격도 취소가 될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상에는 형벌이 3대3하고 몇 대 몇? 1대1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만일에 형을 선고받기를 징역 또는 벌금이니까 대부분은 뭐요? 벌금형 선고 거치겠죠. 그런데 만일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뭐가 됩니까? 이건 결격 사유죠. 결격 사유니까 등록의 취소로 가면서 동시에 뭐가 돼요? 예, 자격 취소로 가요. 이렇게 이해하죠? 이런 경우는 열에 하나 만에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중개업하면서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제일 쉽게 자격이 날아가는 경우는 확실한 게 있습니다. 뭐 빌려주면 됩니다. 한 30만 원 받고 빌려주고 바로 날아가면 됩니다. 그 경우 말고는 중개업하다가 자격 취소로까지 가는 제재는 있다 없다? 없다 보시면 돼요. 아셨죠? 요거 자격 취소는 등록 취소로 항상 이어지지만 등록 취소가 된다고 자격 취소로 가는 건 아니다. 그런데 갈 수는 있다. 그리고 등록 취소가 되면 몇 년이죠? 3년인데 이 3년이란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죠? 사기 결표입니다. 사망했거나 해산한 거 있죠? 이건 죽어서 그냥 끝났죠? 그 다음에 기준 미달입니다. 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뭘 하면 될까요? 기준을 갖추면 돼요. 그리고 결격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뭐 해소되면 돼요. 벗어나면 되고 그 다음에 폐업전 위반으로 그러면 3보다 짧다 이러면 돼요. 3보다 짧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3년인데 폐업전의 위반이니까 일단은 폐업 기간을 빼줍니다. 그죠? 3보다 짧다. 그래서 일단 입에 사기결폐 그래가지고 딱 정리해 두시고 사기 결폐. 자, 교재에 갑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도 나오는데 일단 자격 정지 기간 자격 정지 그러니까 뭐가 기억납니까? 소공 그냥 기억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도 결입니다. 그다음에 10번에 보니까 10번에 등록 취소가 되면 3년간 그랬는데 자, 그 사유들 중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사기 결폐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사망 해산 결격 사유를 제외한 위반 사유 및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등에서 기준 미달을 제외한 위반 사유로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그랬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해결사 양정희 부대라고 나중에 듣게 되는데 해결사 빼고 나머지가 등록을 취소하면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대표적 경우다라고 보면 돼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무조건 금지하는 게 몇 개 있죠? 4개.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 대여가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겠죠? 주로 나오는 게 그거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등록에 취소가 되면 몇 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3년간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넘겨봅니다. 자, 또 쌍가로 2번에 보니까 등록 취소 후 3년의 결격 사유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폐업전 위반에 대해서 개공의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말은 폐업 전에 있었던 위반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요겁니다. 예를 들면 등록을 하고 업을 하다가 그죠? 업을 하다가 등록의 취소를 등록 취소라는 위반했죠. 위반하니까 이 사람이 뭘 해버렸다고?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을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등록합니다. 재등록이죠. 다시 제자를 재등록입니다. 재등록은 종전 개공의 지위를 만나고 승계합니다. 승계한다라는 말은 폐업 전에 있었던 위반에 대해서 현 시점에 그죠?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 위반에 대해서 등록 취소라는 처분이 있겠죠. 등록 취소 처분이 되면 몇 년간? 3년간 업에 종사할 수 없는데 여기다가 뭘 빼준다? 폐업 기간을 빼줍니다. 폐업 기간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3보다 길어요, 짧아요? 지금 이 경우는 몇 년입니까? 결격 기간은 1년이죠. 예, 그래서 사기 결폐 해가지고 네 가지는 3년이라는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11번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음에 폐업 신고한 자 줄 닦으시죠. 업무정지 받고 뭐 했다고? 폐업 신고해야 결입니다. 업무정지 받은 자가 결격 사유자는 아니에요. 업무정지 받은 자는 개공이죠. 개공이니까 중개업을 만일 하게 되면 바로 등록은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할 수 있고요. 근데 업무정지 받고 폐업 신고해버리면 이 사람은 일반인이죠. 일반인은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결격 사유로 묶어 놓습니다. 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일에 이 사람을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하면요. 그들은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 6월을 아셨죠?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번 법인이 업무정지를 받게 되면 그 효과가 적용되는 경우는 처분 당시입니까? 사유 발생 당시입니까? 첫 번째 줄 있죠?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임원에게 미친다 이렇게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러면 여기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했어요. 업무정지 위반에 대해서 이제 뭐 법인이 업무정지라는 처분을 받겠죠.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원 임원이 행위를 한 자가 가벌이었고 업무정지 처분 당시에 요 중간에 가벌을 병정으로 임원을 개임했어요. 그죠? 바꿨어요. 바꾸고 처분 당시에는 누가 일을 하고 있냐면 병하고 정이라는 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의 효과가 적용돼야 되는 자는 병정입니까? 가벌입니까? 가벌. 그러니까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임원에게 미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인의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인 경우는 해당 법인의 뭐가 되죠? 결격 사유가 돼요. 그러면 법인의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그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원 임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자가 있다면 법인의 등록은 뭐 하는 게 원칙이다? 취소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 사원 임원 중에 있잖아요. 2월 이내에 바꾼 거예요. 개임하게 되면 뭐 하겠다고? 취소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원 임원 중 단 1인이라도 결격 사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2월 이내에 뭐 하면 해소하면 취소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 이 말이죠. 근데 만일에 해소 안 하면 취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원 임원 중에 단 1인이라도 결격 사유자가 있으면 법인 등록은 날립니다. 그래서 그 단서 조항 때문에 법인의 등록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다음 주에 98페이지 있죠? 업무 범위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